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아마도 시댁의 독특한 가풍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시댁은 가풍과 가율이 있는 집안으로 지금도 시댁 종갓집에 가면 고택이 있을 정도예요. 심사 과정을 거쳐 도청에서 고택으로 인정을 해준 집으로 전시관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오래된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99칸이나 되는 가옥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고택이나 종갓집에 관해서는 잘 몰랐지만 남편 될 사람의 집안이 그런 가풍을 지녔다고 하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도 자랑을 한다고 그 고택에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인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채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생경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인사를 드리고 집 안을 자랑했어요. 시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며느리 될 아이가 왔다면서 직구경을 시켜주셨죠. 이곳은 우리 종파 6대 할아버지가 지은 별책이다. 최근까지도 보수 관리를 해서 지켜오고 있고, 여기에 걸려있던 조옥자는 보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은 전시관에 들어가 있어. 시아버지는 고택의 역사에 대해 전부 꿰고 계셨고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며 설명까지 시아버지는 고택과 종갓집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만나 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처럼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셨어요.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를 처음 만났으니 반겨준다면서 다가상을 차려주셨는데 다가는 하나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오이와 참외를 말려서 장미꽃 모양으로 만든 다과, 아주 맛있는 약과 전통차 등 보통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가상을 내오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니?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구나.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강해야 해. 고택은 처음이라고? 우리 집 사람이 되면 우리 집 가풍에 관해 모두 알려줄 테니 걱정 말고 시집 오도록 하렴. 그리고 다가상에 올라간 다가들의 만드는 방식 등을 소상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첫 방문을 통해 시부모님 두 분이 지켜온 집안의 규율과 전통에 관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다소 어색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저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외의 요구를 하셨어요. 바로 졸업증명서와 산부인과 진료서를 떼어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집안 전통이니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랄게. 집안의 며느리들을 들일 때 다 거치는 과정이야. 나도 시집을 올 때 서류를 떼어왔는걸. 그리고 우리 둘째인 딸아이가 시집을 갈 때도 상대편 시댁 집안에 똑같이 서류를 떼어줄 생각이야, 나는. 그러니 내 요구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 전통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무례하거나 몰상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입장을 이해하면서 아주 정중하고 기품 있게 요구를 해오셨죠. 그래서 저도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의를 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조금 신경 쓰여 하자 이것 말고는 시댁에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하라고 했어요. 저도 벌써부터 안 좋은 마음을 먹기보다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대로 학교 졸업 증명서를 떼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소 편치 않은 요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요구에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제 자궁에 혹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큰일은 아니었지만 만일을 위해 혹을 떼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떼어와야 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했는데, 덕분에 혹을 발견해서 미리 떼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내가 의사 선생님을 뵙기로 했는데, 아직 진료를 보고 계시다고 해서 먼저 네 상태를 보러 왔다. 괜찮아 보이니 다행인데, 일단 내가 의사 선생님을 좀 배워야겠다. 저는 시어머니가 굳이 의사 선생님을 뵙겠다고 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처음 배웠을 때보다 태도가 좀 차가워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후에 의사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바로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제 침상 옆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의사 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네 병은 혹만 떼고 나면 임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구나. 다행이지 뭐야. 나는 혹시나 거의 임신이 안 될 줄 알고 결혼 걱정을 했다. 그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 얼른 수술 받고 나와서 만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편치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임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야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안심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임신에 문제가 있다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 될 예정이었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한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 절차를 밟는데 전통 있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예전의 결혼 절차 중 어느 것 하나 생략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많이들 생략하는 예단 예물부터 시작해서 한 받는 절차 등 모든 것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니 조금 번거로웠지만 남편 집안의 문화라고 존중하고 모두 진행했어요. 결혼식에서도 패백 등을 생략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힘들었지만 결혼식을 모두 끝내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릴 겸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또 다소 당황스러운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시댁에서의 첫 잠은 시어머니랑 둘이서 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시댁의 가풍이라고 전통이라면서 시어머니 본인도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와 첫날 동침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 전통이니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이 딱 하루뿐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동침을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니? 아이 남편과 시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도 하니까 함께 잔다고 생각해라. 그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전통이라는 건지, 또 남편과 시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이 왜 예의가 아니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하였는데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받자 저는 아무래도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다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참고 시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시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씻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닥에 잠자리를 깔아두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신 뒤에 제가 씻고 나왔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잠기가 밝아서 가급적이면 너무 뒤척이거나 숨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주면 고맙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자 너무나 불편해져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제가 피곤한 통에 코라도 골게 되면 시어머니가 이후 저를 안 좋게 보실 것만 같았거든요. 제 남편에게 제가 코를 골더라면서 잘 때 피곤하지 않냐고 말씀하시거나 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비몽사몽하면서 아침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을 차렸어요. 점심 먹은 것을 치우고 나서야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며 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이상한 요구가 없을 거라고 당신이 말했잖아. 그런데 첫날 밤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자야 한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남편이랑 첫날 밤을 시댁에서 보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서 그 말도 불편해. 며느리가 감히 시댁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듯한 말투잖아. 아들 내주기 싫은 시어머니들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 가지를 참아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폭발을 해버리자 남편은 몰랐다고 발뺌을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난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지. 나도 황당하던데 여보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진짜 미안해.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시댁의 가풍이고 전통이라는데 그걸 남편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발뺌을 하니 저에게 무엇인가 숨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시댁에 가면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자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천만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또 다른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게 되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점심을 먹은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종이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우리 집안 대대로 점사를 봐주시는 분께 큰돈 내고 받아온 기일이야. 이 날이 좋은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날짜까지 알려주다니 사생활이고 뭐고 없는 기분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말투가 알려달라는 듯한 느낌이어서 시어머니에게 다 알려야 하는 듯한 지금 상황이 정말 황당했죠.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하다가 돌려서 거절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부부가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1년 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 설득해 놓았지만 이렇게 날짜가 적힌 봉투까지 받았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것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좋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천천히 갖겠다고 한 것 같았죠. 황당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어쨌든 불편한 일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을 1년 보내고 2년 차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임신을 하라고 성화하셨어요. 어쨌든 약속을 했던 것도 있고 저도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임신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노력 끝에 첫 임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뻤지만 임신 초기는 2주까지는 안정기라고 해서 안정기가 지나 임신이 확실해지면 가족들과 주변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누워서만 지냈는데 2주가 되기 전에 산부인과 진료에서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지만 2주 이전에는 착상에 실패해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시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임신이 잘 되어서 무사히 아이를 낳으면 괜찮았겠지만 유산이 된 것을 알면 특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를 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 모르게 시부모님께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2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난리치실 것이 뻔한데 그걸 왜 굳이 말해? 아, 나는 당신이 안 되어서 그랬어. 우리 엄마가 하도 성급하게 임신하라면서 당신을 닥달하니까 그걸 잠재우려고 일부러 알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이, 너는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귀한 손주가 땅에 발도 못 붙이고 먼저 가버리니? 내가 길 받아서 합침하고 평소 몸 관리 잘하라고 했지? 아이고, 몸 관리 하나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니? 장손을 낳아야 할 사람이 왜 자기 관리를 하나 못해? 시어머니의 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유산한 당사자인 저도 슬픔과 아픔이 많은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한 번 유산한 것 가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에휴, 옛날엔 이 시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셨는데 유산을 하면 물음표를 가져보라고 하더라.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곧 어떤 뜻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병원비를 내밀면서 산부인과에 가서 질병 검사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유산이 된 건 줄 어떻게 아니? 다음에도 이러면 어떡하려고? 아니, 냉큼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고 와. 너도 결혼 전에 생활이 있었을 텐데 다 믿기가 어렵다. 저는 유산으로 마음이 아픈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취급을 하고 마치 아이를 낳는 것만이 저의 목적인 마냥 대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고분고분 병원으로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유산이 된 것도 사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유산을 겪은 분들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 초기의 유산은 흔하기도 하고 이후 임신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몸이 멀쩡하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 어이가 없었죠. 이제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 수모를 주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벗어나고 싶었죠. 어쨌든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한동안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산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임신에 도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완전히 임신이 되었어요. 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먼저 떠나보낸 아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온 아이는 꼭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 먹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체조도 집에서 따라서 하고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임신 기간을 보내고 전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어요. 기쁨 속에 아이를 출산하였어요. 하지만 정말 아이를 얻는다는 일은 쉽지가 않았죠. 어렵게 얻은 아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 기능 장애가 있어서 호흡이 가빴어요. 저는 참으로 슬펐죠.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아들의 심장이 나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의사 선생님이 반가운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정도의 심장 기능 장애는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고 영유아 시기까지는 운동을 하면 빠르게 숨이 차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하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청소년기에 진입할 때쯤에는 보통의 아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저는 나을 수 있는 장애라는 말에 안심이 되어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정말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고 계셨는데 그 귀한 손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병원에 와서 제 탓을 하였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네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 자궁에 혹이 생긴 것도 이상했고 과거에 5년씩이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자궁에 혹이 있어서 혹을 뗀 것은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과거에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건 남편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설마 제 뒷조사까지 한 건가 생각이 드니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이, 엄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은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자 남편이 중간에서 그 난리를 잠재우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정말 너무나 찜찜했어요. 지금까지 임신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제 뒷조사까지 해서 그것을 빌미로 제 탓을 하다니 정말 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날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해준 덕에 저는 산후조리에 집중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그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탓이 안 먹히니 그것이 분했던 것 같아요.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가게 되었어요. 병원 정기 진료가 있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손자를 보고 싶다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와 아들이 병원에 갔다는 말을 남편에게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손자가 아파서 어떡하죠? 아주 속상하네요. 그래도 나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정말 나을 수 있을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을 거예요, 사돈. 어린 것이 아픈 건 정말 안타깝지만 잘 이겨내 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아이가 아픈 것이 또 제 탓이라면서 제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마침 제가 진료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며느리는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래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유산이 되고 겨우 얻은 아이도 몸이 아프냐는 말이에요. 혹시나 병이 있을까봐 제가 몇 번을 검사를 시켰는지 몰라요.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친정엄마도 저만큼이나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엄마도 한성격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팩트를 따져가며 반박을 시작했어요. 아니, 사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사돈이 산부인과 검진 결과까지 가져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자궁에 혹 있는 거 뗀 이후에 임신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왔는데 직접 확인해 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남자친구를 사귄 게 아이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이상한 것까지 딴지를 거시네요. 그리고 만일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 산부인과 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왔겠죠. 병원 검진까지 시켜놓고 혼자만의 상상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위도 과거에 여자친구 몇 명 사귀었다는데 그것도 문제겠네요. 남의 딸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속 시원한 말에 저까지 사이다를 들이마신 것 같았어요. 그간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도 못하고 참았던 말을 엄마가 다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옳은 소리를 하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열이 받았는지 혼자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더니 결국 두 분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뱉는 말들이 아주 기가 찼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겠어요? 유산이 된 건 다 며느리 책임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기에 임신에 문제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건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고요. 정말 말 막 하시네요. 유산이 된 우리 딸 본인 마음이 더 아플 텐데 그렇게 제 딸 탓을 하면 유산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리고 자꾸 누가 문제다 하시는데 유산이 단순히 누구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원해서 유산이 된 것도 아닌데 서로 상처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백내 따님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대체 사돈은 딸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딸이 아픈 손주를 낳게 만들어요? 나도 딸을 키우는 엄마이지만 내 딸은 30인데도 아직까지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전통적이고 깨끗한 여자예요. 당신 딸처럼 물란하게 남자친구들 아무나 만나고 오랫동안 사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딸은요,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여자로 키웠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탓도 모자라서 엄마 탓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엄마도 푹 하고 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다시 반박을 했어요. 사돈, 30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봤으면 그게 바로 하자가 있는 여자예요. 내 딸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조와 정절이라뇨?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 언제적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오래 독수 공방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엄마의 말에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시니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종당에는 엄마의 멱살까지 잡는 것이었어요. 하자는 네 딸이지 내 딸이 아니라 당신부터 하자가 있어 하자품 딸을 낳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저는 거기까지 보고 얼른 달려가 엄마와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어요. 다행히 제 품에 안은 아들이 울음을 터뜨린 덕분에 두 분은 곧 정신을 차리고 싸움을 그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냉랭한 분위기로 서로를 외면한 채 시어머니는 재빨리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화가 단단히 난 엄마를 달래드렸어요. 아이의 심장병으로 인해 집안 싸움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갔지만 친정엄마는 만약 시어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괴롭히면 당장 엄마한테 이야기하라며 저에게 단단히 이르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든든한 말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았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일단 아들의 심장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말다툼 이후 시댁에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까지 싸잡아서 계속 은근한 무시 발언을 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숨찬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구, 어쩌다 하자 있는 어미를 만나서 저린 것이 고생이다. 아주 대대로 하자가 있는 집안이면서 할 말은 어찌나 많은지. 처음에는 그냥 꾹 참고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괄시가 계속되자 참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제 자식 아픈 거 보면 제 가슴이 제일 찢어져요. 제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걸로 제 자식이 안 아플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제 탓하고 싶으신 것뿐이잖아요. 저희 엄마까지 하자품이라며 폄하하시는데 저희 엄마랑 제가 하자품이면 제 자식도 하자품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자품들은 보지 말고 사시든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저는 시댁의 발길을 거의 끊었어요. 명절에 어쩌다 인사만 하고 오고 생신날 한 번 방문을 하는 등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다행인지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건강해졌어요. 아이는 어느새 웬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5살이 되었고 심장도 많이 튼튼해져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장손이다 보니 남편은 저 몰래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날이나 제가 바빠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을 때 또는 시댁에 행사가 있는 날 같은 때 데리고 가는 것 같았죠. 전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장손이니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시댁에 갔다 오면 항상 아들 손에는 새 장난감이며 새 옷들이 가득 들려왔어요. 새 물건들을 보면 그날은 남편이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사이에 시누이가 35살이 되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시누이의 결혼으로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서 다시 시댁에 빈번히 발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몇 년을 서먹하게 지내다가 만나니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도 저에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계속 미워해서 무엇을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누이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어느 정도 다시 말을 트고 전보다는 빈번히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가 결혼을 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전통 있는 가문의 장손과 결혼을 했어요. 전통 방식의 야외 결혼식을 했고 시어머니는 금지옥엽으로 지주 있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간다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누이라도 시어머니의 이상향을 이루어 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입술이 청색이 되면서 숨을 잘 못 쉬어서 급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안정이 되어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제가 놀라서 의사 선생님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심장이 모두 낫지 않았으니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하면서 상태를 조금 지켜본 뒤에 퇴원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모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는 또 갑자기 제 탓을 하면서 제 과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게 왜 방탕하게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다녀서 몸에 하자를 만들어? 과거의 남자를 얼마나 오래 만났으면 문제가 생겨서 아픈 아이를 낳느냐 말이야. 하여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제가 또 그 지긋지긋한 소리를 듣고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어서 인상만 쓰고 앉아있자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시부모님을 향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모도 남자친구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래요? 예상치 못한 아들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네가 봤어? 응, 아빠랑 같이 할머니네 갔을 때 봤어. 고모가 나가서 뒷마당에서 어떤 아저씨랑 안고 있었어. 저번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도 그랬어. 그 사람들 고모 남자친구 아니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그렇다면 그 지조 있고 정절이 있다는 시누이가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응?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당장 시누이를 만나봐야겠다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병간호를 하라고 병원으로 불러드렸고, 저도 곧장 시댁을 향해 내 눈으로 시누이의 행실을 확인해 봐야 됐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왔죠.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은 신우를 불렀고 문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는 무슨 소리냐며 발뺌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되려 저보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아들의 말이 생각났고 스치듯 몇 주 전에 시댁 뒷마당에 설치한 CCTV를 살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불안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둔 거였거든요. 아들 말대로 뒷마당에서 신우이의 모습이 찍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자 신우이는 기겁을 하며 집에 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냐고 당황하며 몸을 들썩이더군요. 그렇게 빨리 확인을 해보자고 제가 나섰고, 얼마 전 주말에 다 같이 모였을 때를 돌려봤어요. 그러니 정말 제 아들 말대로 신우가 뒷마당에서 신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신우의 남자 동창이었어요. 그 남자 동창으로 말하자면 그 남자의 부모님도 저희 시댁 주변에 사는데, 그날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저희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하러 왔다고 시댁에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랑 그러고 있는 게 버젓이 CCTV에 찍혀 있었죠. 그걸 본 신우와 시부모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귀까지 새빨개져 신우이의 등짝만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난 후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아주 문책을 하시며 핸드폰까지 싹 다 뒤져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까발리면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그렇게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고 다닌 겁니다. 보아하니 결혼 전부터 남자 여럿을 만나는 남성 편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말을 안 하려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물어보니 이미 20대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어져서 신우이는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시아버지 뻘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도움까지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저도 충격을 받고 신우이에게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며 질책을 하니, 신우이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남성 편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았는데, 의사 말이 전통을 중시하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 억압된 욕구가 남성 편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것이 스스로 자제가 안 될 만큼 심하니 상담과 행동요법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치료를 받을 때는 반짝 좋아졌지만 그 뒤로는 다시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부모님과 저에게 빈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신우이는 그 뒤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현재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완전히 뒤집어지셨어요. 전통과 기품이 있는 집안의 딸이 불륜으로 내쫓기게 생겼으니
그보다 큰일은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 아들이 꺼낸 말 한마디에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아직 시누이의 불륜이 들키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그 후 시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하며 치료를 시작했어요. 전 어느 날 친정엄마와 함께 아들을 보고 있다가 시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갔다 혼자 돌아온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어머니, 시누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치료는 잘 받고 있나요? 시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소박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시누이네 시댁에서 모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와 엄마의 앞에 와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빌 테니 너른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고 우리 딸내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딸한테 문제 있는 거 어떻게든 고치고 있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 통쾌하기도 하고 역시 내뱉은 말은 본인에게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 제 아들은 드디어 시어머니의 그놈의 문제 있다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전과 달리 저에게 어찌나 살뜰하신지 몰라요. 시댁에 가면 귀한 며느리 대접, 귀한 종손 대접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마음이 풀려서 시부모님께 너무 독하게 굴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제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좋으니 시댁과 척져서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말도 안 되게 여자만 문제가 있다고 짚어내는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